자, 그러면 이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바운더리 컨디션까지 다 정리를 했으니까 어, 이제 클로즈드 채널이에요. 위아래 이제 그 채널로 구성이 돼 있고 클로즈드 채널이고, 문제를 단순하게 보기 위해서 2차원 면만 고려를 할게요. 코디네이션은 여기 다음과 같고요. 여기가 이제 y 방향으로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0인 위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높이가 b라고 하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플루이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서서 봤던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프레셔가 이제 디스트리뷰션이 생기겠죠. 당연히 이제 왼쪽에 프레셔가 클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 채널이 있는데 이 경우를 볼게요 한번. 그러니까 유체의 모션을 어떻게 유도할 거냐면, 얘는 스테이셔너리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 위에 플레이트만 밀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시어 포스가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은 플루이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갈 건데, 이때 스테디 스테이트를 가정을 할 거고, 그러면은 플루이드의 모션이 요렇게 흘러가겠죠. 대략 위에 면만 미니까. 시어니까 요 텀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프레셔 이동을 하고, 그러면 여기 이제 프레셔가 왼쪽이 크고 오른쪽이 작고, 2차원 면만 볼 겁니다. 그래서 G 방향에 어떤 플루이드 플로우는 없고요. 없다. 그래서 얘는 고려해 줄 필요가 없어요. 속도 없다. 요 상황에서 나베스토스 이퀘이션 푸는 걸 한번 볼게요. 매스 밸런스, 속도 v, g는 고려해 볼 필요 없고, 그러니까 얘는 0, 그죠? 얘가 이제 매스 밸런스가 되는 거고, 모멘텀 밸런스를 봅시다. 모멘텀 밸런스, 얘도 x랑 y 컴포넌트만 고려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x 컴포넌트 우리 써봤죠. 이전에 우리가 x 컴포넌트, y 컴포넌트, g 컴포넌트 썼던 거에서 다른 점은, 여기서 g 엑시스에 대한 거는 고려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G 컴포넌트는 아예 고려 안 해줄 거고, X 컴포넌트, Y 컴포넌트 중에서도 G 컴포넌트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죠. 텀들이. 그거를 고려해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식이 공간이 부족하네. 여기 로 G 넣어야 되고, 근데 로 G는 안 넣어도 되긴 하죠. G 방향만 고려해줄 거니까. 얘 Y 컴포넌트에 대한 것도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마찬가지. Y 컴포넌트 속도, 공간이 부족한데 잘 보세요.
자, 이제 풀 겁니다. 우리 하나 더 배워야 되는데 배워야 될 게 많죠. 네, 금방 될 것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에 대해서 하나 더 배워야 됩니다. 이게 슈퍼포지션 프린시플 뭔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L이라는 오퍼레이터가 있고, 뭐 오퍼레이터는 뭐 이런 거예요. 그레디언트, 뭐 라플라시안 같은 오퍼레이터. 근데 얘를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차. 어떤 G를 리니어 오퍼레이션을 시켜서 펑션을 만든다고 할게요. 얘는 특정 펑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정 펑션을 리니어 오퍼레이션을 시킬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를 0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 경우에 얘를 만족하는 n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가령 뭐 이런 식으로. 이 경우에는 어떤 게 만족이 되냐면 L이 리니어이기 때문에 L로 묶은 다음에 펑션을 여기 컨스턴트 곱해주고 컨스턴트 C2, F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CN, FN 했을 때 이걸 만족으로 합니다. 이거를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오퍼레이터가 넌리니어인 경우에는 이게 성립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넌리니어 n으로 붙여볼게요. 얘가 특정 펑션을 넌리니어 오퍼레이팅을 시켜주면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n이 1, 2, 3 땅땅땅 n을 cn fn 플러스 c2 f2 플러스 땅땅땅 cn fn 할 때 이 경우에는 이걸 만족하지 않아요. 네. 슈퍼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러면 앞서 봤던 요거를 계속 풀어볼게요. 파랄 플로우라고 하고, 그러면 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G 방향으로 플루이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얘를 구해야 되는데 G 방향은 없으니까 U랑 V만 표현을 하면 되고, 가령 우리가 이퀘이션을 이런 걸 갖고 있다고 칩시다. 얘는 보시는 것처럼 전형적인 리니어 이퀘이션이죠. 리니어 이퀘이션이니까 이 경우에는 솔루션이 한 개. 근데 예를 들어서 넌리니어 이퀘이션을 그냥 아비트러리하게 잡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얘 넌리니어이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솔루션이 당연히 두 개여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근데 자세히 보면 자 스테디 스테이트 스테디 플루이드를 가정을 할 거고 나비의 스톡스 이퀘이션을 보면 넌리니어 텀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죠? 이게 문제가 얘는 예, 그 얘기인 즉슨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넌슬립을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잡으면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는 해가 솔루션이 여러 개란 뜻이에요. 그리고 또 뭐를 만족해야 되냐면 얘를 만족해야 되겠죠. 왜냐면 패러럴하게만 플루이드가 가니까. 그러니까 윗판만 지금 이렇게 밀어주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죠. 그러면 어떻게 푸냐면 아이고 해가 솔루션이 여러 개니까 여러 개의 솔루션 중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면서 얘를 만족하는 솔루션을 찾는 거예요. 뭐 솔루션이 있는지 나비의-스톡스 이퀘이션으로 검증하는 겁니다. 예. 이게 통상 플루이드 미케닉스에서 나비의-스톡스 이퀘이션을 푸는 스텝이에요. 자, 그러면은 스텝 2 모멘텀을 해볼게요. 컨티뉴티는 매스입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것처럼 플루이드 채널이 이렇게 있으면은 밑에는 스테이셔너리고 위에는 이렇게 밀죠. 그러면 플루이드가 이렇게 가죠. 그래서 여기가 프레셔가 크고 여기가 작고 높이가 달라도 사실 X방향에 예를 들어서 프레셔의 변화는 같죠. 높이에 따라 바뀌지 않아요. 프레셔는 지금 그랬을 때 컨티뉴티 이렇게 가정을 했고 그러면 얘 0이어야 되는데 그 얘긴즉슨 뭐예요? 얘가 의미하는 거는 그냥 이렇다는 거죠. 렉탱귤러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있으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U가 Y 또는 G의 함수인 건데 G는 뭐 없다고 유동을 가정했으니까 이런 거죠. 이거 되게 익숙한 거죠. 우리가 초기 유체역학 처음 배울 때부터 이거 했던 거고
모멘텀도 Y 방향만 고려를 해주면, 먼저 Y 방향을 먼저 고려를 해주면 써봅시다. 쓰면서 근데 되게 간단해지죠. 얘가 빵이니까 다 날라가죠. 그러니까 넌리니어 텀이 날라가요. 뿐만 아니라 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수직 방향으로의 유동은 없으니까 다 이렇게 돼서 식이 매우 풀기 쉬운 요런 텀이 돼요. 그죠? 얘 인테그레이션 하면 해 나오겠죠. 그러면 뭐 y에 대해서 인테그레이션 합시다. y로 p는 로 g y 플러스 fx 되겠죠. 그럼 얘를 다시 x로 미분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우변의 왼쪽 첫 번째 텀 같은 경우에는 y를 x 함수로 나눠주고 우리가 렉탱귤러 코디네이트를 다루고 있으니까 0이 되고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y 했으니까 우리 일전에 정리했던 x 컴포넌트 여기 x 컴포넌트 정리해 봅시다. 제가 여기 잘못 썼었네요. 네. 자, 여기 요거 볼 차례예요. x 방향의 모멘텀 아이고 이렇게 되죠. u d 오브 dx 빵 그죠? 얘 없다고 했으니까 빵이니까 좌변은 더 날라가요. 그리고 우변에서도 얘는 이건데 얘는 이렇게 되죠. 0. 그러니까 요거랑 요것만 살아남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아, y죠. y 스퀘어. 자, 그리고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얘는 y만의 펑션이잖아요. 따라서 이게 만족이 되려면 자, 보세요. 오른쪽에 지금 y로 가지고 u를 두 번 미분을 하는데 u는 y만의 함수예요. 근데 좌변에 x로 미분하는 텀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게 이꼴이 되려면 얘가 반드시 상수여야 되죠. 그래야지 이 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그냥 컨스턴트, 왼쪽에 있는 거를 컨스턴트로 두고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인즉슨 뭐냐면 얘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u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속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왼쪽이 dp 오버 dx가 컨스턴트이니까 인테그레이션을 하면 얘 상수로 취급해서 이렇게 되고 y 스퀘어 오버 2 컨스턴트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해를 구할 때 얘 컨스턴트는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 예를 들어서 벽에서 넌슬립을 가정을 해서 푸는 거예요. 푸는 겁니다. 네.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 y 플러스 b 그리고 y 마이너스 b 각각에서 어떤 그 바운더리 컨디션을 가질 수 있죠. 예를 들어 속도 같은 경우에 y는 플러스 b에서 u라고 했고 밑에면 y는 마이너스 b, 여기서는 넌슬립을 가정을 했으니까 빵이겠죠. 그러니까 이걸 넣는 거예요. 그대로 넣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y는 플러스 b일 때 마이너스 b일 때 우리가 속도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얘를 뭐 1번 2번으로 두고 1번일 때 그러니까 u가 그러니까 y는 플러스 b에서의 u, 얘는 u라고 했죠. 이렇게 C1 B 플러스 B C2 이번 U는 Y는 마이너스 B에서의 U, 넌슬립이었으니까 0. 근윤세 넘버가 매우 작을 때, 그죠? 1 over mu 마이너스 C1B죠. 그러면 다 구한 거예요. 1 플러스 2 하면 C1 텀이 날라가죠. 그러면 뭐만 남아요? B2 over mu
네. 그러면 C2 구할 수 있죠. 이게 의미하는 거는 C2를 구할 수 있다. 우리는 C2를 네. C2를 구했으니까 C1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거는 노트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냥 제가 쓸게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저 클로즈드 채널 안에서 윗면을 밀어줘서 플루이드의 플로우를 파생을 시켰을 때 그 플루이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원 오버 이렇게 돼요. 보시면 뭐 크게 1번과 2번 텀으로 나누죠. 그리고 1번을 보면은 넌리니어이고 얘는 리니어 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프레셔 그레디언트 때문에 파생이 됐다라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러니까 dp 오브 dx. 두 번째 텀 같은 경우에 요 텀이 존재를 하게 되고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예요? 어퍼 플레이트의 무브먼트 때문에 파생이 됐다라는 거죠. 네. 이게 뭐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 식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단은 u가 y의 함수라는 거고요. 네, y의 함수. 우리 코디네이트 이렇게 잡았죠. 그러니까 관의 어떤 수직 방향으로 어떤 수직 방향의 거리에 따라서 변하는데 변하는 정도가 넌리니어, 리니어 뭐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첫 번째 텀 1 over 2 mu dp over dx y 스퀘어 빼기 b 스퀘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프레셔가 크고
프레셔가 작아서 플루이드가 형성이 되는데 이때 같은 경우에 1/2 컨스턴트이죠. 1/2 컨스턴트이고 여기가 플러스 b 마이너스 b, 여기 가운데가 제로, 여기 코디네이시 y x g였고, 그러면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플루이드가 어떻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파라볼릭하게 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전형적인 하겐 파조의 플루입니다. 그러니까 윗면 아래면 다 넌슬립이 가정이 됐을 때 대부분 이제 마이크로 플루이딕스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플루이딕 칩에서는 우리가 사실 위에 면을 밀어주고 하진 않잖아요. 네.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프레셔 디스트리뷰션을 유발을 하고, 그 프레셔 디스트리뷰션은 흔히 마이크로 플루이딕 실험을 할 때 실린지 펌핑을 해서 외부에서 플루이드를 넣어줘서 생기죠. 요게 이제 첫 번째 텀에 대한 거고, 두 번째 텀에 대한 거를 보면 어떻게 됐어요? u 버 2b y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얘를 u로 이렇게 밀어줬어요. 아래쪽 플레이트는 스테이셔너리였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리니어하게 바뀐다는 거죠. 네. 이거 쿠테플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봤던 거고 1과 2를 요거와 더해줬던 거죠. 그러면은 플루이드가 여기 이제 중심 기준으로 해서 약간 위쪽으로 치우친 파라볼릭 형태? 네, 이렇게 돼요. 네, 위쪽으로는 뭐 속도는 없고. 네,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을 마이크로 플루이딕 채널 안에서 푸는 과정입니다. 네. 요게 이제 어널리틱하게 풀 수 있고, 흔히 마이크로 플루이딕스에서는 기타 터뷸런스 등등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어널리틱하게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이 그래서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론 FEM 같은 컴퓨테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긴 했지만 어널리틱하게 풀 수 있으면 제일 좋잖아요. 그냥 쉽게. 물론 이제 그 렉탱귤러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이 아닌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래스 튜브를 열에 달궈서 양쪽으로 당겨서 하는 그런 실린드리컬한 플루이딕 채널에서 정확하게 사실 보려면 렉탱귤러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안 써야 되고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를 써야 되죠. 그래서 이제 넌리니어 텀들이 계속 남을 수밖에 없어요. 앞서 그 소개드렸던 내용 때문에. 근데 이 경우도 사실 우리 렉탱귤러 코디네이트에서 풀었던 것처럼 바운더리 컨디션을 넣고
풀면 또 식이 간단해져요. 그래서 풀 수가 있어요. 그것도 그래서 넌슬립이 들어간 경우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플루이드가 한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수직인 텀들은 갖고 있는 것들은 미분할 때 다 또 날아가서 풉니다. 그래서 이게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고, 물론 이제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기본적으로 바운더리 컨디션 등등등이 해서 이제 리니어하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어널리틱하게 솔루션이 대부분 없습니다. 예. 이거는 비단 뭐 플루이드 미케닉스뿐만 아니라 그 뭐 반델바스 포스 등등등 유도할 때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플루이드 시스템에서는 넌슬립 등등이 가정이 되고 바운더리 컨디션 놓고,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플루이드가 지나가는 터뷸런스 같은 게 없죠. 막 위쪽으로 회오리가 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대부분 잘 풀립니다. 네. 그래서 얘를 이제 플레인 파조이 플로우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써드릴게요. 얘를 그냥 그래피컬하게 밸런스 이퀘이션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해를 할까 보죠. 얘 스테이셔너리라고 보고, 이쪽이 이제 무빙 플레이트. 코디네이션은 다음과 같고요. 여기를 0으로 기준점을 잡고 아까랑 똑같이 y는 플러스 b, 여기가 y가 마이너스 b인 위치. 그러면 밸런스를 세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컨트롤 볼륨을 잡아 볼게요. 그러면 여기 x 플러스 델타 x, y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고, 이쪽으로 프레셔, 그죠? 프레셔 이렇게 있고, 얘가 컨트롤 볼륨이에요 지금. 뭐 그래비티는 있을 거고 항상, 또 U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모멘텀 익스체인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쉐어에 대한 텀이 존재를 할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위에도 쉐어에 대한 텀이 y면에 작용하는 x방향의 힘,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보셔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저게 뭐 이런 식으로 찌그러진다. 그러면 타우 yx는 0보다 큰 거고, 이렇게 찌그러질 수도 있죠. 밑에 면에 있는 쉐어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그냥 밸런스를 세워보는 겁니다. 밸런스를 예를 들어서 매스 밸런스부터 해볼까요? 로 U 델타 Y, G면은 이제 무시를 하고, X 위치에서 요거랑 요게 밸런스 이루는 거죠. 이게 다해죠. 그래서 얘를 양변 요거를 델타 X로 나눠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밸런스가 딱 되죠. 그래서 X를 이제 무한대로 작게 보내주면 우리가 아는 그 미분 텀이 되는 거예요.
이게 0이라는 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Y 방향으로만 지금 X 방향으로 힘을 이거 플루이드가 생기고 플루이드 속도의 그레디언트는 Y 방향으로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매스 밸런스 했으니까 모멘텀 밸런스 해볼까요? 모멘텀 밸런스 다름 아니라 이제 포스 밸런스. X 컴포넌트에 대해서 인플레이 빼기 아웃플레이 그냥 하면 돼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얘는 X 컴포넌트에 대해서 하면 되죠. 그럼 밸런스에서 우리가 했던 게 그 어큐뮬레이션 레이트를 고려해 줄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왜냐면 우리가 스테이트를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큐뮬레이션 레이트 텀은 빼고 그럼 나머지를 고려해 주면 되는데, 나머지 나벨 스톡스 이퀘이션에 비추어서 보면은 좌변에 이제 어큐뮬레이션 레이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모멘텀 플럭스 인플레이 빼기 아웃플레이에 대한 거 있었죠. 그거는 고려해 줘야 되고, 오른쪽 텀에는 이제 프레셔, 노멀 포스에 대한 프레셔랑 슈어 포스에 대한 텀, 그래비티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거에 대한 밸런스를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모멘텀 플럭스에 대한 걸 먼저 써보면 속도가 되고, 면 X에서의 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프레셔에 대한 거죠. 쉐어 타우 잘 안 써지네요. 예. 얘가 0인 거죠. 요 상태에서 델타 x 델타 y로 나누면 u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지금은 순서에 상관없으니까 그냥 쓸게요. u 로 u 뭐 순서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에 프레셔에 대한 거.
그렇게 되죠. 공간이 부족하네요 또. 그래서 요거를 요 상태에서 델타 x 델타 y를 무한히 작게 보내서 미분 폼으로 만들면 네, 점점 이제 우리가 아는 앞에서 유도했던 그 식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고, 로 뭐 인컴프레시블 플루이드라면 얘 앞으로 나갈 수 있죠, 컨스턴트니까. 근데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요거였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남는 거는 되게 간단해지죠. dp 오브 dx를 뭐 우변으로 넘긴다고 치면 이렇게 되죠. 잘 보세요. 이거 앞에서 봤던 거랑 식이 똑같아지는데, 그죠? y 컴포넌트 y로 지금 요거를 미분하는 게 왼쪽에 있는 x로 미분한 거랑 같다는 뜻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게 x 컴포넌트 모멘텀이 돼야 되고, 이게 성립을 하려면 얘가 반드시 상수여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밸런스로 문제를 풀어내도 앞서서 우리가 나비에르 스톡스 이퀘이션을 직접 풀어냈던 거랑 같은 결론에 다다를 수가 있어요. 네. 같은 결론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봤던 요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나비에르 스톡스 이퀘이션의 바운더리 컨디션을 넣고 전개를 하는 거랑 이렇게 우리가 밸런스 기반해가지고 각 힘들을 고려를 해서 식을 전개하는 거랑 같은 결론에 다다릅니다. 다다라요. 그래서 이제 파조의 플루를 특히 이제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에서 많이 관찰이 되는 파조의 플루에 대한 해석이 직접적으로 가능하더라라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